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트의 프리캘큘러스 책 중에서 지수 로그 함수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 대로 기본적으로 정의와 표현, 그 다음에 생성자, 분류, 비교, 계산, 응용. 그래서 생성자와 계산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의와 표현, 생성자, 분류, 어, 비교, 계산, 응용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약간씩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미리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지금은 공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왜 공부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왜 공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 쓸모가 있겠다, 그죠? 음, 왜 쓸모가 있을까요? 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수에서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는 생성자, 수의 생성자가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이 사칙 연산의 기본은 덧셈과 곱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덧셈과 곱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지수함수하고 실제 로그함수입니다. 덧셈과 곱셈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의 표현, 정의는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죠? 식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식과 그래프의 관점에서 항상 함수는 다뤄야 됩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fx equal ax 성 형태로 주어진 함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a는 1이 아닌 양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F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F에 x 더하기 y, 갈로 x 자리에 x 더하기 y가 들어가면은 a의 x 플러스 y 성이 되어서 이것은 fx 곱하기 fy가 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의 정의역상에서 덧셈 x 더하기 y가 공역으로 갔을 때 fx하고 fy의 공역상에서는 곱함수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역상의 덧셈 연산이 공역상의 곱셈으로 바뀌어진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로그 함수는 반대로 곱을 덧셈으로 바꾸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의 역이 뺄셈이고 곱셈의 역이 나눗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수함수는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줬고, 뺄셈을 나눗셈으로 바꿔준다. 로그 함수는 또 반대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a가 양수이며 1이 아니라고 가정하는데,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 정감의 방향, 그래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x축이 x축이 된다죠.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y축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생성자와 계산.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실수에서 실수의 생성자는 사칙 연산이죠. 그래서 사칙 연산과 이 지수 로감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이 밑에 a를 가지고 밑이라고 하는데, 밑이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즉 f의 갈로 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가 된다는 거, 지수함수일 때 반대로 이것을 fx라고 이것을 gx라고 할까요? 밑에 함수를 gx라고 하면 gxy가 gx 더하기 gy 형태가 된다고죠. 그리고 이러한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는 밑이
같아질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계산과 로그함수의 계산에서 주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수함수에서는 a가 밑이 1이 아닌 양수, 로그함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대, 로그함수에서 x는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x를 진수라고 부른다고 하죠. 진수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특히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생성자와 계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가 양수이고 a가 이게 아닐 때 fx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gx라고 두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각각 f, 지수함수는 덧셈, 정역상의 덧셈이 공역상의 곱셈, 로그함수는 정리역상의 곱셈이 공역상의 덧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fx 플러스 y 할 때 밑이 전부 다 a로 갔다 가죠. 여기서 밑이 전부 fx는 a의 x성, fy도 a의 y성에서 밑이 모두 같습니다. g도 마찬가지로 밑이 다 같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수 로그 함수의 계산에서 밑을 통일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을 적절하게 바꾸어줘야 되는데, 밑을 변환하는 공식으로서 지수함수의 경우에 a의 마이너스 x성은 a의 x성의 1을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a의 마이너스 1성의 x성, a의 밑을 a의 마이너스 1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을 a의 x성분의 1로 볼 수가 있겠고, a의 x성의 y성, 밑이 a의 x성이었던 것이 밑이 a로 이렇게 바뀌었고, ab의 x성은 밑이 ab였던 것이 a하고 b 각각의 형태의 곱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밑을 바꾸는 공식이 대표적으로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b 성분의 로그 a의 c, 로그 b의 a는 로그 b분의 1 이렇게 돼서 앞의 공식을 이용해서 뒤에 공식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다가 로그 함수, 이야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a의 로그 b의 c성은 c 로그 b의 a성. 이 증명은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두 함수의 합성이 항등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성자의 계산, 로그 함수의 계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고, 다음으로 분류와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수함수는 밑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a가 1보다 적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함수이지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밑이 2가 될 때 자연대수의 바탕이 2.7828 땡땡땡 형태로 나타내는 밑이 2인 지수함수를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는 이렇게 정해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여러분들이 극한 개념 아직 잘 모르더라도 그냥 2는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되고 이와 같은 무리수 형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하필 2를 정의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 분학을 공부하면은 2의 x, 왜 밑이 2가 될 때 특별히 이 함수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을 하면서 차츰 나중에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그 함수 중에서 이제 특별한 함수로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로그 10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적기로 하고,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해서 이 내추럴에서 2를 로그 2를 n이라 적고 lnx라고 이와 같이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는 내추럴 로가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제 분류와 비교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계산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식에 이퀄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식에 부등호가 들어갔을 때 부등식이라고 그러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일반적인 풀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형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둘 다 좌변과 우변의 밑이 모두 같다는 거. 밑이 같지 않으면은 이 공식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좌변과 우변은 둘 다 통일성을 초합니다. 밑을 a로 통일하고 a의 fx, 우변은 a의 gx 또는 log a의 fx, log a의 gx 형태로 만들고 중간에 부동호를 뒀을 때 y 콜 a의 x성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수함수이고 1보다 클 때는 정가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다 하면 중간 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1보다 크다 하면 부등호가 보존돼서 fx가 gx보다 작다는 것과 동시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a가 0과 1 사이의 숫자, 즉 1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로그 함수의 맨 밑에 부등식을 본다면 이것이 될 필수문 조건은 부등호 반대로 바꿔서 fx가 gx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의 특히 부등식 볼 때는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진수 조건, 밑 조건뿐만 아니라 진수 조건,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산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정의와 표현, 그리고 생성자와 계산의 관계, 분류, 비교, 이런 계산, 이런 방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 일을 볼 때 금융 쪽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원리학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자연계의 일을 또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exponential growth, radio, active decay,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든가, pH, 그 다음에, 지진의 크기를 재는 리터 스케일이라든가, 소리의 크기를 재는 데시벨, 이런 부분에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가 또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 함수를 만약 공부했다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와 표현, 생성자와 계산, 분류와 비교, 분류와 비교, 그리고 계산, 그리고 응용, 이런 순서로 머릿속에 내용 정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수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 a의 b 이퀄 로그 c의 a 성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파워 프로퍼티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해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로그 a의 u의 n성이 있어 n성이 n이 앞으로 나와서 n 로그 a의 u성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수함수의 뿌리가 근본이 로그 함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항상 반복되는 것은 치환한다고 하죠. 그래서 적절히 식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을 증명하는데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은 로그 A의 B 이퀄 로그 C의 A 성분의 로그 C의 B 성태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뭔가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좀 복잡해 보이는 건 전부 다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B를 라지 X, 로그 C의 A를 라지, 로그 C의 B를 라지 B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X 이퀄 라지 A분의 라지 B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동시인 것이 ax 이퀄 b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고죠. 그래서 나눗셈 있는 것보다는 나눗셈보다 곱셈이 쉽습니다.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단순화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x 이퀄 b를 보여야 되는데 이를 보이기 위해서 로그의 뿌리가 지수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 a의 b 이퀄 x와 로그 c 이퀄 a 이퀄 a라고 c 의 b 이퀄 b라는 것이 로그함수의 정의에서 b 이퀄 a의 대문자 x, a 이퀄 c의 대문자 a, b 이퀄 c의 대문자 b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죠. 소문자 A, B, C, 대문자 A, B, X 이렇게 있는데 문자 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A를 없앨 수 있다고 하죠. A 이퀄 C의 A성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주면 B 이퀄 C의 AX가 되기도 하고 C의 B성 되기도 한다고 하죠. 따라서 C의 AX 이퀄 C의 B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C가 1이 아니라는 걸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X 이퀄 B라는 결론을 얻게 돼서 이 문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사용된 어떤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치환을 통해서 식을 단순화시켰다고죠. 단순화시키고 또다시 나눗셈보다 곱셈이 쉽기 때문에 더욱더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다시 로그 함수의 결정자가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로 표현 방식을 계속 바꾸고 난 다음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서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일 사실은 로그 A의 U의 N성, U의 N성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A의 U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잡해 보이는 걸 좀 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U를 X로 치환하고 로그 A의 U의 N성을 Y라고 치환해주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이 식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y 콜 nx를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x 이퀄 로그 a의 u, y 이퀄 로그 a의 u의 n성이라는 걸 로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지수함수 형태로 바꾸면 이와 같이 표현 방법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다시 여기 문자가 u, a, x, n, y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죠. 이 중에서 문자 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u 이퀄 a의 x성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a의 nx 이퀄 a의 y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y 이퀄 nx 여기서 단 a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니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이퀄 nx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뭔가 좀 보기가 다음으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BC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양수 ABC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의 크기 관계가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다는 조건 하에서 또다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이퀄 6분의 23, 그 다음에 X는 6분의 25가 됐을 때 로그 C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ABC가 양수면서 1이 크다는 조건,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조건, 요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로그 C의 A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일단 이 보면은 밑이 지금 식을 보면 밑이 다 달라요. 여기는 ABC, 소문자 ABC, 여기는 BCA 이렇게 돼서 로그 계산이 기본은 밑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식이 로그식이 있는데 밑을 최대한 통일할 수 있는 데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사이가 완전히 밑이 다르지만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로그 B의 C하고 로그 C의 B하고 또 문자가 같은 문자가 되겠다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로그 C의 A하고 로그 A의 C 이런 거 또 비슷하다고.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것은 로그 A의 B성분의 1, 이것은 로그 B의 C성분의 1, 이것은 로그 C의 A성분의 1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파, 베타, 감마라 치환을 하면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6분의 2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요거는 로그 A의 B의 역수가 되다 보니까 알파분의 1, 요 값은 또한 마찬가지로 로그 B의 C분의 1이 되다 보니까 베타분의 1, 비슷하게 요거는 감마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게 되겠고, 분수식보다는 분모,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조건 하에서 감마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감마를 구하고 싶었는데, 자,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밑을 예를 들어서 자연 로그 2 또는 상용 로그 10으로 통일해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에 곱을 해주면 서로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이게 나눗셈이 있는데 나눗셈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수식에 보면 항상 통분하거나 분모를 없애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주면 이와 같은 분모가 없어진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6분의 25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 알파, 베타, 감마의 곱,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식과 관련된 정리가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3차 함수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양변에 6을 곱해 놓고 난 다음에 x에 2를 대비하면은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에다가 적당한 식을 곱해놓은 나머지 정리를 써주면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ABC의 크기가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양변의 밑이 C인 로그를 채주면 C는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화 보존대로 양변의 밑이 C인 로그를 채주면 A보다 C가 더 크다는 데가 로그 C의 A가 1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감마는 1보다 적은 수가 되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에 여러 조건이 있고 결론이 로그 C의 A를 값을 구하는 질문은 결론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조건이나 정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환을 통해서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을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변한 공식이나 정리를 단지 조건 공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근각계수와의 관계 정리를 사용했다고 정리해서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